다음 소식 하겠습니다. 어제 몇몇 골판지, 어제야 그젠가요? 골판지 회사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해요. 거의 나도 30%. 순간 일본에서도 침대 만든 줄 알았더니 골판지. 쿠- 이게 왜 쿠팡이었구나. 그러냐면 네.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시장 상장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골판지냐? 쿠팡이 잘 되면 택배 상자 만드는 이제 골판지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 때문에.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냐면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 그래서 우리 쿠팡 하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물류회사 차리고 거기에서 택배 사업할까요? 그건 아니거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 상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쿠팡에서 하루에 물건을 5개 시키는 걸 10개 시킬까요? 아니요. 나는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 전혀. 네. 근데 이런 기대치가 올라온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쿠팡 입장에서는 돈 되니까 좋겠죠. 주식 자금 오르니까 늘어날 뭐.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사주도 좀 풀었다고 해갖고 쿠팡 직원들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사가 제일 많지만. 근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해서는 미끼입니다. 미끼. 미끼? 네. 무엇을 위한 미끼? 이거를 막는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 쿠팡이 지금은 그 상장사가 아니에요. 네. 미국 상장 이후에 연이어 한국 상장을 노리는 이 고도의 미끼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상장을 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기업이? 이제 기업에 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에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쿠팡이 이제 우리나라 그 시장을 다, 이 택배 시장을 다 쥐고는 있지만 쿠팡의 주인이 누굽니까? 쿠팡이잖아요. 어차피 손 마사요시 씨 그 재산이란 말이야. 근데 이 양반이 이번 코로나에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원래 그 1차 펀드에서 투자했던 돈들을 거의 절반 이상 다 까먹었단 말이야. 근데 그 투자에 펀드에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사우디 이쪽 그렇지. 그 왕족들이고 그렇지. 그쪽 자본인데 경영에 간섭 안 하는 조건을 굉장히 고리로 땡겼었단 말이야. 상환 요구 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돈 되면 뭐든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는 그래서 쿠팡도 이 시기에 꺼내놨다고 봐. 지금 송 작가님 마이크가 안 나온다고 댓글에 얘기가 나옵니다. 마이크 마이크 상태가 이상하다. 예, 계속 오디오 불규칙하다고. 들어보고 있어? 네. 송 작가의 목소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상 없대요. 네. 접촉 불량인 것 접촉 같다고. 불량이라고 하는데. 송 작가님이 이렇게 뒤로 기대거나 이렇게 하면 마이크가 약간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거 거야. 하기 싫어서 무선 쓰는 건데? 유선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되다 안 되다 안 돼요. 아니 왜냐면 저쪽에 지금 그 송출되기 직전까지 모니터링 하는 건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네, 기계적인 문제는 아닐 거고 네. 아마 듣고 계시는 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까 아니 싶은 근데 생각이 너무 많은 드는데요. 분들이 네.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거리가 멀다. 원래 처음 시작하면 그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네. 왜냐면 우리가 이 기본 레벨을 안 맞춰놨기 때문에 문 하나 쳐다볼 때 소리가 작아진대잖아. 쳐다보지 마요. 그러니까 아니, 마이크가 마이크 여기 제자리에 있으면 약간 있는데? 밑으로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억울합니다. 네. 어쨌든 주식이 뭐 이런 식으로도 흘러가거나 좀 신기한데 어제 쿠팡이 국내가 아니고 미국에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친일 경제지하고 이 매국 신문들이 또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업 규제가 많아서 아이고 미국에서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표적으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경영권 방어 장치인 차등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아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등 의결권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주라든지 그 창업주들의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플러스 알파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관 안에서 프리미엄으로 넣어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일부는 있어요. 특히 외놈들이 그 짓 잘하죠. 네, 근데 종특이야. 아주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의 제도가 있어요.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선주 같은 경우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주식을 사들이는 더 비싸게 사주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쪽처럼 덧붙여 주는 게 없는 거지. 우리는 마이너스 우선주 제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평등한 주식 의결권을 뭐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 뭐 이렇게 기사에 쓰고 있거든요. 한술 더 떠서 이런 우리나라의 그 과도한 규제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갈 거다. 저희가 늘 가라. 제발 좀 제발 가라. 가라. 미국으로 가라. 특히 미국으로 꼭 가라. 네, 삼성. 이렇게 하는데 한번 진짜 가서 망하는 기업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왜 삼성부터 가보지? 아니 뭐 쿠팡이 우리나라의 규제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쿠팡은 특혜를 받은 기업입니다. 심지어 그래 이거는 우리가 대주주도 아니잖아 쿠팡은. 자, 한겨레가 오늘 그 반박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네. 쿠팡의 미국 상장이 기업 규제 탓이라는 경강부회. 한국 쿠팡의 모 회사는 지분 100%를 가진 미국 기업 쿠팡 LLC다.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제일교포인 손정희 회장이 주도하는 비전펀드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다. 미 증시 상장은 한국 쿠팡이 아니라 쿠팡 LLC가 한다. 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알면서도 쿠팡의 미 증시 상장을 차등 의결권 탓으로 몰아가는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쿠팡 초창기 투자자로 참여했던 알토스 벤처스의 김한준 대표도 15일 페이스북에서 차등 의결권 때문에 어떤 증시에 상장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당연한 이건 얘기지. 알면서 사실.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이런 가짜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쿠팡이 100% 미국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있었지만 난 몰랐어요. 몰랐긴 외국인 몰랐는데. 기업이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 배달의 민족도 우리 거 아니잖아. 그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것도 이제 요기요도 우리 게 아니에요. 독일 펀드에 유태인 펀드에 응. 팔렸으니까. 근데 이제 기사를 쓰려면 사실 좀 조사를 해보든가. 미국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이 부들부들하고 있는 거야? 난 도대체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쿠팡이 무슨 규제를 많이 받았나 그랬는데 사실 쿠팡한테 우리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줬어요. 503이.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택배 회사를 하기 위해서는 트럭을 직접 다 샀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트럭을 사지 않고 뭐 지입이라 그러죠. 외부 차 있는 사람들을 받아갖고 운영을 하게끔 하는 어떤 법안의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이제 화물 영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자기들은 등록하고 세금 내면서 그렇지. 정식 영업용 허가 남바를 받아갖고 하는데 쿠팡에 가서 일하는 차들은 영업용 남바 아닌 자가용 남바를 달고 있어도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게끔 그 특혜 제도를 일방적으로 쿠팡한테만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쿠팡은 돈을 들이지 않고 말하자면 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고요. 심지어 이게 지금 확대돼 가지고 자동차가 화물차가 아니더라도 승용차든 RV든 심지어는 조그마한 마티스에라도 다 실을 가서 수 있어요. 실어서 등록만 하면 그걸 받아갖고 운행할 수 있는 일종의 자가용 영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준 회사가 쿠팡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새벽 배송하는 차들이 다 그런 차들이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쿠팡에서도 광고해요. 와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시라고. 여러분이 투잡을 뛸 수 있다. 이거 굉장히 합법적인 거고 뭐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해요. 그리고 쿠팡이 이런 방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차들을 쏟아붓고 사실 좀 뭐 쿠팡 후레쉬라든지 뭐 새벽 배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해가면서 우리나라 이제 물류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게는 얘들 나름대로의 또 꼼수가 있어요. 이 노하우를 가지고 이게 이 엄청난 차량 운행 데이터와 그와 관련된 노하우를 가지고 얘네들은 IT 정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자율 운행이라든지 또 자동차 자율 운행뿐만 아니라 물류 관계에 있어서의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경기가 좀 어려워져서 그런데 쿠팡에서 국내 최초로 무인 자동차를 써가지고 뭐 배송을 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한 뭐 차량 간 운행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실험적으로 이걸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쿠팡이란 기업이 가지는 IT적인 노하우와 지적재산권으로 이걸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있어서 이렇게 몇 조 원씩 쿠팡한테 돈을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거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상장을 하겠다고 하는 이걸 보면 사실은 상장을 해도 이게 미국에서 팔리면 이상한 거예요. 매년 적자를 1조 원씩 보고 있는 적자 기업을 엄청 하거든요. 1조 원, 2조 원씩 보고 있는 기업을 상장했다 그래서 갑자기 비싸게 그거를 사준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그것도 미국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 벌지를 못했다고 하니까. 적자긴 한데 이게 아무튼 적자라고 장사는 우기니까 적자인 거지. 뭐 우리가 외국인 회사라서 이거 세무 감사도 못 해봐요. 얘들 법인세 한 푼도 안 내. 적자라서. 아휴, 그런 상황에서 쟤네들이 미국의 주식 시장 열었을 때 이게 잘 팔리면 우리가 모르는 무슨 기업 가치가 있거나 장부를 속였거나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난 상장돼서 팔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기업인 거야 지금. 그러네. 그래, 맞아. 항상 쿠팡은 적자라는 기사밖에 안 봤는데 뭔가 이상한데? 근데 좀 웃긴 게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 상장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유니콘 기업의 쾌거라고 이런 건 한국 기업이래. 얘기를 해버렸어요. 14일에. 대단한 홍남기 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본가? 이분의 뭐지? 고향은 미국? 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남미 멕시코 쪽 계열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카를로스 홍이란 말도 있던데. 네. 아무튼 미국 회사가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데 한국에 있는 매국 친일 언론들이 우리 정부 때문, 규제 때문이다라고 부글부글하는 이런 꼴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신세계가 외국에 나가나 보자고. 모르겠어요. 아니 미국에서 이 언론들을 보고 얼마나 웃기겠어. 얘들은 뭐냐 그냥 이러면서 황당한 진짜. 게 기업 보고서를 미국에 제출할 거 아니야. 이제 상장 까는데. 네. 근데 1년에 한 5천억씩 흑자라고 보고가 나오면 우리는 이중장부에 당한 거네. 그러네. 정말 어. 1조 원 이상씩 지난 4년, 5년 동안 계속 손해를 봐서 계속해서 빚을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회사가 이렇게 커졌지만 사실은 이게 다 빚 덩어리예요. 라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쿠팡을 미국 증시에서 비싼 가격에 사준다? 만일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건 손정희하고 쿠팡하고 유대자본 월가하고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상장이다. 적자 기업이 상장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 그러니까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차등 의결권 있는 이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도 차이에 대해서도 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전적 규제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단소송제와 같은 엄격한 사후적 규제를 통해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한다. 하지만 한국은 사후적 규제 강화가 재계와 보수 언론의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하다. 한마디로 사전 규제는 풀고 사후 규제는 못 받겠다는 속셈이다. 보수 언론은 쿠팡을 앞세운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한다. 재계도 규제를 탓하기 앞서 공정 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사후적 규제에 대한 반대부터 철회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기업한테 문을 쉽게 열어주지만 법을 어기거나 하면 사후에 강력하게 통제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문을 좀 좁게 열어주는 대신에 사후에 뭐 사실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게 없잖아요. 미국처럼. 미국은 사실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잘못 걸면 회사 자체가 그냥 파산하잖아요. 없어져요. 네, 언론사도 그렇고 없어져요. 일단 사주가 기본이 250년이야. 징역이. 돈 해먹은 대로 그대로 누적해서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재용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2년 6개월이 웬 말이야. 그- 미국 갔어 봐. 미국 갔으면 내가 삼성 보기에 없어졌다. 기네스북 올랐어. 1500년 이 정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올랐을 거야. 아니면 그러니까 종신형 두 번. 가라 그래도 못 가, 삼성 애들은. 못 가죠. 그러니까. 이런 꿀 빠는 나라가 없는 거야. 네, 진짜 송작가 TV를 많은 분들이 보신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이재용 아까 취업 제한 관련해 가지고 언제 뭐 또 조직적인 댓글에 올라오잖아요. 뭐 이렇게 삼성의 사주를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애를 쓰고 있는 사주를 가두는 뭐 나라가 어딨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맞아요. 줄 아냐 막 이런 거 다니까 밑에
그러니까 삼성 미국 가. 미국 가. 제발 미국 가라. 가라. 제발 가라. 뭐 이런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삼성을 미국을 옮겨야 됩니다. 꼭 삼성이 미국을 갔으면 좋겠네. 뭐 이런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도 안다는 거지. 알죠. 나는 만일 이재용이 2년 6개월만 그만두고 나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동양대에 압력을 넣어갖고 표창장을 내가 한 10장쯤 줘버릴 생각입니다. 한 장만 줘도 돼요. 한 장만 줘도 한 장만 줘도 돼요. 거기에다 공로상, 선행상 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10장 정도 동양대 표창장을 안겨가지고 40년형을 추가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계획을 무서운 가지고 표창장. 계시군요. 예.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표창하지 마시고 선행하지 마시고 표창장 받지 마시고. 예. 봉사하지 마시고. 봉사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봉사를 하시더라도 표창장은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절대 봉사를 하시더라도 거기에 출석 확인 같은 거 받으시면 네. 어떡해. 봉사를 하시면 그냥 봉사만 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만 하고 끝내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봉사에 대한 답례로 표창장을 준다 그러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당신 나를 지금 깜빵에 넣을 생각이야? 당신 나를 6년형에 처할 생각이구만. 네. 와, 대박이다. 네. 진짜. 너무 잔인하대요, 송 작가님. 이재용에게 잔인하네. 동양대 표창장을 줄 생각을 하시다니. 그럼 청송교도소 표창장을 줄까? 모범수로 해갖고 네. 표창장을 받아서 형을 늘려줘야지. 아무튼 우리 언론들이 이제는 이 쿠팡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이제 문도 열어주고 규제도 하지 말자.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정말. 같으면 다들 이게 너무하다. 혹했을 건데. 네. 우리 송 작가 TV를 많이 보셨고 그가 이제 해왔던 어떤 언론의 행태를 쭉 보게 되면 이제 또 니들이 무슨 속셈이어서 이 짓을 하는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일단 선글라스를 끼고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턴도 하지 말자고. 인턴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혹시 이 양반이 이 정치계나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동네는 인턴하면 안 아주 돼. 근처도 가면 같은 건물 안에 있지도 마. 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 세상 양심 바르고 강건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한테 인턴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네. 그지 깽깽이 같은 것들한테는 인턴 가봐. 건드리지도 않아, 토착 외구들이. 아유. 의사는 무조건 피부과로 가고 네. 문과생은 무조건 검사로 가고 네. 정말.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대신에- 안 건드리잖아. 대신에 엄마를 통해서 서울대 부탁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뭐 실험실을 빌려도 되고 그거는 괜찮습니다. 이정일 PD 어머님이 신경을 안 쓰셨네, 아들에 대해서. 아까 잘해주셨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서울대에 실험실 부탁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럼 쌤쌤인 걸로 하죠. 엄마가 살려주신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 너 이 나이에 그 수색대 가야 돼. 이 나이에?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지금 몇 년? 다시 가야지. 그거 카바 치려면. 네. 정말. 자, 여기까지 해서요. 네. 오늘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박. 네, 전반적으로 시험 방송 차원에서 해봤고요. 저희도 이 방송 끝나고 나면 다시 좀 리뷰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로 보완할 부분을 좀 준비해서 한 일주일만 시간을 두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격려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시면서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네. 박혜라 님이 남편이 판사가 아니어서 엄마 노릇을 못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저같이 이제 대놓고 그 미래가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0조를 벌겠다고 해도 괜찮은데요. 어디 가서 건물 하나 사겠다는 생각도 절대 남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진짜. 꿈이야라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네. 건물이 사고 싶어. 땅이 사고 싶어. 이런 거는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걸로. 네, 오늘 슈퍼챗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데 네. 다 어떻게 불러드리죠? 네. 일단 네, 어떻게든 성함만 불러보세요. 성함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 진짜. 나대호님, 우진주님, 신세경님. 신세경님이 또 오셨어? 10만 원을 해주셨는데 이 PD 오빠 멋있어요. 이쪽으로 옮겨갔네. 시내한테 간 송 작가님 대신 어떻게 언제 사랑이 변하니? 식사 한번 해요라고. 아니 나 말고 이 PD랑 식사를 한다고? 세경 언니, 이렇게 사람이 가벼워?
네. 가볍기는 그쪽이 먼저 시작했잖아요. 박신혜로 넘어갔다면서요. 아직 박신혜는 시작도 안 했어. 첫방 오늘 시작이야. 넘어가기는 내일부터 와서 박신혜 얘기만 하겠네. 아이고, 저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뭐라는 거죠? 네, 한보배님.